네, 이번 주는 미국의 FOMC 회의 결과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굉장히 바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실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워낙에 좀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지난 며칠 동안 좀 마음앓이를 했는데 방금 나온 아마존과 메타 실적 좋게 나오고 지금 시간외에서 급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참 반갑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시장의 심장박동 소리 어떻게 마감했는지 서영 앵커와 함께 글로벌 비트 출발합니다. 네, 전날에는 울상짓는 기업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래도 간밤에는 웃는 기업들 많은 모습입니다. M7 종목들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과는 다르게 전반적으로 초록불을 켜면서 다 같이 올랐습니다. 최근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AMD가 실적을 발표를 했죠.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자들의 낙관론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적을 내면서 다 같이 하락세를 나타냈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영향으로 전날에 빨간불을 켰다가 그래도 간밤에는 1.4%가량 상승 마감을 했고요. 알파벳이 전날에 7% 가까이 빠지면서 낙폭이 컸었는데 그래도 이날의 경우에는 0.46%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오른다고 안심하기에는 이르죠. 그동안의 랠리가 모멘텀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걱정으로 투자자들의 걱정이 좀 많이 커진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애플, 아마존 그리고 메타가 장마감 후에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간밤에는 각각 1에서 2%가량 상승 마감했는데 실적에 따라서 시간 외에서 그리고 앞으로 다음 날의 실적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어떻게 될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아마존은 실적 발표 후에 시간외로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메타의 경우에도 역시나 급등세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테슬라 주가도 확인해 볼게요. 0.59% 소폭 상승했습니다. 최근 중국 내에서의 경쟁 심화로 인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죠. 이 때문에 올해 주가도 많이 빠졌었고요. 대처하기 위해서 또 가격 인하도 여러 차례 단행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과열된 경쟁에 또 맞서기 위해서 모델 Y를 업그레이드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전략이 과연 먹혀 들어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과는 다르게 다 같이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빅테크주들이 다시금 살아나면서 기술,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임의 소비재 섹터 강하게 올랐고요.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섹터도 역시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지금 지역 은행 위기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 금융 섹터 그리고 유가 하락에 다 같이 빠지고 있는 에너지 섹터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목별로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술 섹터가 다 같이 오르고 있는 와중에 나 홀로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퀄컴인데요. 5%가량 하락세를 나타냈죠.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 나왔는데 재고가 많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생겨났고요. 투자 의견 하향 소식도 추가가 되면서 하락했습니다. 아래 금융 섹터도 보겠습니다. 전날에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가 큰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40% 가까이 폭락했었는데 간밤에도 10% 가까이 하락을 했죠. 이 때문에 전날에 이어서 이날도 지역 은행주들 또 급락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어요. 네. 그래도 월가에서는 이 개별 은행들의 문제이지 다른 은행권으로 위기가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면서 그래도 안도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머크 보겠습니다. 4%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항암제인 키투르다 그리고 가다실의 수요가 꽤 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호실적을 냈고요. 가이던스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했습니다. 에너지 섹터는 요즘 국제유가가 계속 요동을 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국제유가 8% 가까이 올랐는데요. 앞으로 에너지 섹터의 향방은 엑소모빌 그리고 옥시덴탈이 가르게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엑소모빌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실적이 나올 예정인데요. 체크해 보시면
보시면서 앞으로의 향방 보시면 좋겠습니다. ETF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오르면서 인덱스 지수를 추종하는 SPY, QQQ 그리고 DIA가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레버리지 ETF인 TQQQ 3%대 급등세 나타냈고요. 그 인버스 ETF인 SQQQ도 3%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섹터별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빅테크주들이 다 같이 오르면서 기술 섹터 중 ETF들 XLK 그리고 XOXL이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퀄컴의 부진으로 인해서 레버리지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이 XOXL 상승폭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XBI가 2%대 올랐는데요. 바이오테크 쪽을 추종하는 ETF죠. 계속 좋은 시세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지역 은행주들을 추종하는 KRE 전날에 이어서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국채금리가 역시나 하락세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죠. 장기채 레버리지 상품인 TMF의 경우에는 급등세 나타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종목별 ETF별 흐름 살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비트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간밤에는 미국 증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뉴스들은 늘 있죠. 첫 번째 소식이 그렇습니다. 블룸버그에서 나온 보도인데 5,600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 주의보가 지금 뉴욕에 특히 중소은행들을 중심으로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스위스까지 그 여파가 우려된다는 소식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FOMC 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보시죠. 자, 5,600억 달러 규모면 상당히 큰 규모인데 이게 대체 어디서부터 촉발된 건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형 은행보다 중소은행들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뉴욕뿐만이 아니라 일본, 스위스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자, 지금 뉴욕 시작이 촉발된 것은 부동산 주의보는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의 실적 발표로 촉발됐습니다.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는 상업용 부동산 침체 여파로 대출 손실이 급증했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따라 전일 시장에서 주가가 38% 하락한 뒤 오늘 시장에서는 반등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일 시장에서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가 밝힌 대손 충당금은 5억 4천만 달러가량으로 이는 10년 동안의 누적치보다 많고 시장 추정치였던 4,500만 달러의 10배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트랩에 따르면 은행들은 2025년 말까지 5,600억 달러 상업용 부동산 만기를 앞두고 있으며 이는 해당 기간 동안 만기가 도래하는 전체 부동산 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JP모건 보고서에 따르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소규모 은행 자산의 28.7%를 차지하는 반면 대형 대출기관의 비중은 6.5%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규모 은행의 경우 대형 은행보다 더 큰 충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KBW 지역은행 지수도 지난 3월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며 최악의 날을 기록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의 아오조라 은행 역시도 실적 발표, 특히 앞으로의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그 불안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부동산 부채가 과연 어느 쪽이 가장 큰가라고 살펴봤을 때 오피스,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쪽에 타격이 상당히 큽니다. 미국의 커뮤니티 뱅코프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아오조라 은행, 스위스까지도 지역 은행들, 그러니까 덩치가 큰 은행들보다 소규모 은행들을 중심으로 타격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제2의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촉발되지는 않는지 계속해서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고용지표가 발표가 참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주인데요. ADP 비농업 고용지표, 그러니까 민간 고용지표뿐만이 아니라 간밤에는 또 한 번의 고용지표가 발표됐습니다. CNBC 기사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 노동부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감소하다가 9월 중순 이후 20만 건 초반에서 등락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월 14일에서 20일 주간 189만 8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7만 건 늘어났습니다. 이는 기존 실직자 중 일자리를 새로 구한 일들이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로써 통계치는 11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는데요.
변동성을 완화한 척도인 4주 평균 청구 건수는 20만 7,750건으로 5,250건 늘었습니다. 2022년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인상하자 경제학계는 지난해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와 고용시장은 회복세를 유지했고 실업률은 22개월 연속 4% 미만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노동시장 과열은 인플레이션을 고착화하는 요인으로 미 연준이 금리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보는 지표입니다. 자, 자료를 두 개 함께 보시면 좋겠는데요. 웰스파고의 자료가 상단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PMI 지표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웰스파고의 경우에는 지금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전 지역을 중심으로, 전미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를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당 자료와 함께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제조업 PMI를 보면 혹시나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거지지는 않을까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제조업 PMI 지표 때문인데요. 물론 이전에 2021년에서 2022년 사이보다는 물가가 좀 둔화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빠르게 둔화되지 않는 모습이 제조업 PMI를 통해서도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연준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시장에서는 미국 국채금리 수익률이 내려가면서 국채가가 급등하면서 연준에서 어제 나왔던 매파성 발언을 다소 소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FOMC 이후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도 시장에서 체크를 해봐야겠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골드만삭스가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수정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골드만삭스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는 FOMC가 5월, 6월, 7월, 9월 회의에서 4회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발표한 후 분기별 속도로 둔화하고 12월에 올해 최종 인하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리서치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전 3월 추정치보다 6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것으로 전망을 변경했습니다. 더 늦고 더 빠른 정책 완화 사이클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라고 밝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월 FOMC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6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며 올해 75bp 금리 인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100bp의 금리 인하에 대한 견해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간밤에는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도 2월 정례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영란은행은 목요일에 금리를 16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정책을 완화하려면 인플레이션을 완화한다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올해 물가 상승률이 2% 수준으로 일시적이나마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는데요. 위원 가운데 금리 인하에 투표한 사람이 나온 것은 2020년 3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후 처음입니다. 네, FOMC에 이어서 영국의 영란은행도 역시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놨는데 각국들이 서서히 금리 인하의 시그널을 던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 IB들은 금리 인하 시기 자체는 좀 뒤로 미뤘다라는 소식이었고요. 자,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였을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인데 밸런스에서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던 빅테크 기업들의 최근 주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실적을 분석을 해야 될지 그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메타, 애플의 실적 발표 오늘 자리하고 있는데 애플은 6시 30분, 우리 시간으로 6시 30분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실적은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포인트 먼저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시면요. 자, 먼저 아마존 실적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상승했고요. 웹서비스 광고 매출도 역시 함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광고 매출도 중요한 포인트였죠. 광고 매출도 시장 컨센서스의 대체로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마존인데 광고 매출은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메타의 수익을 통해서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메타의 경우에는 올 한 해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면서 주커버그 CEO의 경우에는 H100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을 35만 개 확보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내놓은 바가 있는데요. 일단 메타의 실적, 컨센서스 모두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 모두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처음으로 메타가 배당도 시행을 한다라는 소식 발표되어 있고요. 500억 규모의 자산 매입도 함께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플 실적은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해서 저희 글로벌 비트 그리고 세상을 여는 아침 글로벌 식스와 함께 하시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유가 소식입니다. 유가가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저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이 내려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두 가지 기사를 발표를 하면서 유가 하락의 원인들을 짚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로이터 통신 금리 인하의 시그널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 오펙 플러스의 감산 고려 결정 여러 가지 이유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계속 하락하고 있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로 금리가 정점을 찍었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더불어서 오펙 플러스는 3월 초에 2024년 1분기 말에 만료될 예정인 1일 220만 배럴의 자발적 감산 연장을 검토한다라는 소식도 간밤에 전해졌습니다. 중국 부양책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은 에버그란데 청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부양책을 공개했습니다. JP모건은 중국이 올해도 전 세계 석유 수요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로 예상하고 있으며 중국 수요는 지난해 120만 배럴 증가해 하루 53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간밤에는 또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이야기들도 있었는데요. 휴전 협정과 관련해서 좀 잡음들이 들려왔습니다. 중동 지역의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미국은 공습을 재개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내놓으면서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혼란스럽게 나왔는데 일단 단기 휴전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는 확인이 됐고요. 유가는 많이 내려와 있는 모습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헤드라인 여기까지 짚어보겠고요. 오늘의 신볼은 해리 맹커와 계속해서 심장 박동 소리 이어가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심볼은 오늘의 실적 데이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았는데 주가는 정규장에서 1%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애플은 이번에 비전 프로 굉장히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요. 비전 프로가 사전 예약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20만 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이번에 목표치가 60만 대였는데 3분의 1이 벌써 사전 예약에서 팔려나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자, 환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사전 예약 전날 거의 15만 대가 팔렸고 그 상승세, 그 판매의 상승 증가세는 좀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애플의 1분기 실적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주력 상품인 아이폰이 문제입니다. 애플 비전도 뭐 좋은 성과를 내놓는데 긍정적이지만 바로 올해 주요 글로벌 스마트폰 브랜드 중에 가장 큰 폭의 판매량 하락세를 겪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건은 중국 매출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화웨이의 복귀, 그리고 중국의 공무원들과 공기업은 애플 아이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침체도 아이폰의 판매 부진에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시가총액 4위 아마존입니다. 오늘 2.43%의 정규장을 마감을 했고요. 시간외에서는 4%대 급등 흐름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실적, 특히 클라우드 컴퓨터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부분이 적합했습니다. 이 AI 부분에 가늠할 수 있는 수요 실적 발표였기 때문에 웹서비스 매출과 광고 매출을 좀 주요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은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올해 실적 관건 아마존 웹서비스, AWS 매출이 바로 이 세 네 번째의 매출입니다. 예주시되고 있고요. 다음은 메타입니다. 시가총액 6위를 차지하고 있는 메타 정규장에서 1.65% 상승 마감이고 시간외에서는 7%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타는 지난해에 대규모의 효율성의 해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역시 메타도 관건은 AI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가파른 이번 주에 실적 발표들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항교 위원님과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